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7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죠. 갤럽 조사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 비해서 그래도 여의도 정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 보통 그렇게 불리기는 합니다.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20%대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28%, 잘못하고 있다는 62%. 자, 모든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긍정평가가 31%였는데 28%, 그리고 부정평가는 60%였는데 62%, 2%포인트 올랐죠. 자, 취임해서 아직 100일도 되기 전에 20%대 지지율을 보인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죠. 취임 초에 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 강우병 사태, 일종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코너로 밀어붙였던 그 강우병 사태 때 또 100만 명에 달하는 그 퇴진 서명운동, 탄핵 서명운동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20%대 지지율로 떨어졌고, 물론 나중에 50%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요인입니다. 내부 요인. 내부 요인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자, 일단 오늘 부정평가는 이유를 보면은 그동안에 쭉 나왔던 인사 문제가 21%인데, 인사도 내부 문제죠. 그 다음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8%, 그리고 새로 이 부정평가 이후로 좀 높은 비율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이것은 부정평가 항목이 없었는데 이것이 4%가 됐고, 또 여당 내부 갈등, 권성동 문자 노출, 이것이 또 새로운 부정평가 항목인데 이것이 3%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요인으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이 여론전을 펼치지 못하는, 자, 그런 문제들이 이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물론 이 근본적인 실수, 잘못한 점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여론전에서 선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지지율 20%대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론조사를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예 그 묻지마 부정평가. 자, 이 문제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번 조사에서,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1000명의 그 샘플 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364명, 36%가 표집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한 응답자는 불과 5%입니다. 100명 중에 5명, 5%. 그리고 89%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이 20%대 추락을 견인한 건 맞죠. 그런데 다만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오늘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도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율은 62.1%였는데 오늘 59%가 됐고, 부정평가가 지난주에는 29%였는데 오늘 30%가 딱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층도 상당 부분 이탈을 하고 있다. 이준석 파동, 그리고 또 최근에는 권성동, 이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버를 거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국민을 믿고 국민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뭔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 전면 물갈이죠. 대통령실.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장, 과거에 비서실장이라고 불렀는데, 대통령실장이 2달 반 만에 처음 기자실에 나타나서 누군지 모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소통이 안 되는, 자, 그런 그 비서실, 그리고 또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2달 반 만에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또 대통령실 지금 인사 문제, 지금 나오는 인사 문제 잘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인사 문제, 21%나 되는 이 인사 문제는 어떤 내각이 아닙니다. 장관들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났죠. 인사파동은 지났고, 지금 인사가 이야기되는 건,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겁니다. 권성동이 국업, 가지고 뭘 걸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자, 그리고 또 강기훈이라고, 이번에 또,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서 또 새로운 인물, 강기훈이 지금 또, 권성동이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썼는데, 또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명을 할 것은 해명을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문제인데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자,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것은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을 전원 물갈이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 포진을 시켜야 된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20%대로 한 2달 반, 3달 사이에 떨어졌을 때 그때 초대 비서실장 류우익 그 비서실장을 6달 만에 퇴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허태열 처음에 인사파동 났을 때 허태열 비서실장을 4달 만에 교체를 했죠. 자, 어쨌든 이 비서실은 신속히 대응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꿔주는 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실 물갈이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안에서 새로 내부 요인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국민의힘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되죠. 이준석은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비대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상 보면은 2가지 경우에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당 대표가 권리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근데 당 대표는 지금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권성동이 규정을 해버렸죠. 자, 6개월 동안 지금 못 들어오고 있을 뿐 사고가 난 거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되면은 비대위가 구성이 되죠.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가 아예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은 이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원래 전체 정원은 9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의결이기 때문에 4명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은 이것은 최고위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대표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대위로 갈 수가 있죠. 과거에 박원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사퇴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그때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이 졌죠. 그리고 그때 선관위 뒤도서 공격 사태가 있고 했을 때 홍준표 대표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니 그 밑에 최고위원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최고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해서 무너뜨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명 중 4명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면은 비대위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선도 사퇴를 벌써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의 당내 혼란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퇴를 했는데, 자, 이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사태죠. 그리고 또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로 가려면은 우리가 전원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말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 조수진 최고위원도 금명간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물론 김용태 이 청년목 최고위원 이 사람은 버티고 있죠. 나는 사퇴 안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준석의 몫이니까는, 김용태는. 자, 그렇지만 의원총회 월요일 날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거기서 이 권성동이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묻든지 할 텐데, 그때 의원들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벌써 20%대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뭔가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최고위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은 뭐 김용태도 그때는 버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 있는 게 인사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전원 교체,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뭐 사무총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또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정책위 여장 성일종 전원 지도부 전원 사퇴, 이 전원 물갈이, 대통령실 전원 물갈이, 또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사퇴, 이것 외에 다른 그 당장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 초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등을 했다,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 그런 소식도 전해 들었는데, 결국은 이 지금 새로 발생한 이 두 가지 사안, 경찰국 신설 파동, 이것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여론의 반감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 갈등, 권성동 문자 노출,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반등을 막아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쨌든 극약 처방을 써서 일단 일정 부분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그 시도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